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 지역 옐레보프카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하이마스로 공격을 가해 53명이 사망하고 75명이 다쳤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하이마스로 공격당해 숨지거나 다친 포로들은 거의가 마리오폴 아조프설에서 포로로 잡힌 아조프 대원들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키예프 당국이 무기를 버리고 투항한 뒤 인도적 대우를 받던 아조프 대원들을 제거하기 위해 고의로 하이마스 공격을 퍼부었다는 입장입니다. 끝까지 저항하지 않고 포로가 됐으니 반역자로 간주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존 커비 미 NSC 대변인은 아직 충분한 정보가 없다면서 논평을 꺼렸습니다. 처음에 키예프 당국은 러시아가 포로 수용소에 포격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러시아는 하이마스 파편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고의로 정밀 포격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잔인하게 거세했다고 서구 매체들이 일제히 러시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휘자 표식을 한 병사가 포로에게 잔혹 행위를 하는 영상이 유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러시아 측의 공식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선전전에서 영상은 얼마든지 조작을 하거나 바꿔치기가 가능합니다. 흔히 믿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하거나 역으로 너무나도 좋은 경우는 일단 판단을 보류하고 정확하게 검증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미국, 나토의 대리전은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에너지 전쟁이면서 식량 전쟁이기도 합니다. 식량을 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출을 막고 있다는 주장과 막은 적이 없다. 우크라이나가 흑해에 설치한 기뢰 때문에 접근을 못하는 것을 가지고 왜 러시아 탓을 하느냐는 공방이 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왜 우크라이나에 질질 끌려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가 미스테리했습니다. 도대체 우크라이나에 무슨 코가 꿰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 미스테리가 하나둘 풀리고 있습니다. 호주 잡지 내셔널 리뷰에 따르면 젤렌스키 정권은 우크라이나 농지의 28%를 팔아먹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다국적 농업회사 카길, 듀폰, 몬산트에 1670만 에이크의 농지를 팔았는데 그 정도 면적이면 그리스와 네덜란드를 합친 것과 같은 크기입니다. 이건 좀 시간이 지난 팩트입니다. 몬산토는 지금 제약회사 바이에르가 인수한 상태입니다. 제약회사가 농업회사를 인수했다는 것은 의미가 심장합니다. 몬산토와 카길은 전 세계 식량 서플라이 체인을 좌지우지하는 초대형 다국적 회사입니다. 그런데 바이오텍이란 그럴듯한 명분으로 GMO를 보급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은 업체이기도 합니다. 몬산토, 듀폰, 카길이라는 단어와 유크레인을 조합시켜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관련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덜란드와 그리스를 합친 면적 또는 이태리 농지의 3배에 해당하는 우크라이나의 비옥한 농토가 이들 세 회사 소유가 됐다는 건데 그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이 세 농업식량회사는 어디서 그런 돈이 났는가 하면 3기가 펀드라 불리는 뱅가드와 블랙락, 스테이트 스트릿이 배후에 있습니다. 이 3기가 펀드는 전 세계 7대 미디어 회사 지분과 제약회사, 생물학연구소, 유전공학연구소의 지분 절대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Fight until the last Ukrainian, 마지막 우크라이나인이 남을 때까지 항전한다는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우크라이나인들은 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매일 죽어가는데 키예프 정권은 선조의 땅을 해외 보스에 넘긴 셈입니다. 비옥한 흑토로 유명한 우크라이나는 밀부터 옥수수, 보리, 야채, 해바라기씨, 육류와 유제품을 생산해 수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의 4분의 1은 농축산업에 종사합니다. 농업식량 다국적 회사들은 우크라이나의 농업 잠재력에 오래전부터 눈독을 들여왔습니다. 2014년 오클랜드 인스티튜트는 Working on the West Side, the World Bank and IMF and the Ukraine Conflict, 서구 측의 입장에서 걷다, 우크라이나 분쟁에서의 세계은행과 IMF란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공식적으로 GMO가 금지되는 우크라이나에서 식량 다국적 회사들이 어떻게 꼼수를 부렸는지를 밝혔습니다. GMO라는 단어를 교묘하게 회피하면서 우크라이나 측과 다국적 회사는 생명공학 기술의 사용 확대에 상호 협조한다는 규정이 명시된 EU협정 404조를 인용했습니다. 또 원래 우크라이나 법은 민간 부문의 농장 소유를 금지했지만 2016년에 이를 폐지했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 투자자가 대규모 농지를 사들일 수 있도록 법의 빗장을 풀어버린 겁니다. 여기에다 IMF는 우크라이나의 GMO 생산의 허용을 압박했습니다. 내세우는 명분은 농업 생산량을 늘려야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다국적 식량 매제 우크라이나 파고들기는 2014년 마이단 폭동과 무관치 않습니다. 당시 친러 우크라이나 대통령 야누코비치는 EU와의 무역협정을 거부했습니다. 여러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EU 대신 러시아의 지원을 받기로 했는데 결국 마이단 폭동으로 정권이 전복됐습니다. 그런데 정권 전복 2달 전에 카길은 그런 사태를 예상이라도 한 듯 2억 달러를 투자해 세계에서 8번째로 큰 우크라이나 농업회사 유크르랜드 파밍의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사태는 비즈니스 어젠다와 무관치 않습니다. 미국의 식량 메이저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분쟁에서 승리하면 잃는 게 너무나도 막대하기 때문에 전쟁의 지속을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젤렌스키와 그의 처 젤렌스카의 패션 잡지 보그 화보 촬영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출의 규제답게 시선을 집중시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부창부수입니다. 화면은 그럴듯해 멋있다는 반응도 있기는 하지만 그 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도 매체 인디아 투데이는 조명, 카메라, 전쟁이란 자막과 함께 워그지 커버를 소개했습니다. 용감함의 조상 우크라이나의 퍼스트 레디가 잡지 제목입니다. 올레나 젤렌스키가 파괴된 수송기 앞에서 포즈를 취한 장면에는 용감함의 초상이냐 아니면 싸구려의 입맛이냐란 자막을 달았습니다. 젤렌스키가 입구 쪽을 바라보며 등지고 있는 배경으로 젤렌스키가 소품인 모래주머니 앞에 앉아있는 장면에는 관심과 대중의 호감을 노리고 전쟁을 팔아먹는 것이냐는 자막을 달았습니다. 또 posing, preening, and using soldier as props. 포즈를 취하고 목욕한 새가 깃털을 고르듯 차려입고 병사들을 소품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젤렌스키 부부가 전쟁 포르노를 찍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발도 잇따랐습니다. 젤렌스키가 선전전에서 러시아를 이기기 위해 대단한 일을 했다. 그러나 보그가 전쟁 포토를 촬영하는 것은 불량한 생각이다. 젤렌스키는 사기꾼이다. 나 같으면 3차 대전의 위험을 걸고 보그 촬영은 맹세코 안 할 것이다. 이런 수법으로 전쟁에 세계의 관심을 끄는 것은 개떡 같은 짓이다. 나라가 초토화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젤렌스키 부부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인도의 위원 방송도 젤렌스키가 전쟁 이후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일상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하루는 병사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그 다음 날에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촬영을 하더니 급기야 패션 잡지도 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뭐 그리 패셔너블한 게 있다고 보그 커버 스토리 촬영을 하느냐? 도대체 모래주머니와 폐허 앞에서 포즈는 왜 취하는 거냐? 전쟁에 관심을 끌려는 것 같은데 포인트가 빗나갔다. 전쟁이 난 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전 세계가 그 피해를 받고 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식료품 가격이 올랐다. 관심을 끌려면 고통받는 이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하철에서 태어난 아기도 있고 부모를 잃은 어린이도 있다. 우크라이나의 리얼 스토리는 당신네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5달째 접어드는 날에서 용감함의 초상이라는 패션 화보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조롱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묻는데 젤렌스키는 그동안 뭘 했느냐고 위원 앵커는 거듭 따져 물었습니다. 서방의 지원을 받는 글로벌 PR 캠페인을 앞두고 매일같이 올리브 그린 티셔츠를 입으면서
전쟁 영웅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 말고 한 게 뭐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숱한 국제 무대에 등장해 연설을 하고 인터뷰를 해서 선전전에서는 승리하고 있지만 실제 전쟁은 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나토 가입은 언감생심이고 EU 가입도 안 되고 있는데 그 사이 14,000명의 군인이 목숨을 잃었다. 반면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도시와 마을들을 점령해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패전 책임은 측근들에게 돌려 숙청도 서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위원회 앵커는 전쟁통에 한가롭게 패션 잡지 화보를 찍는 젤렌스키 부부를 보며 로마가 불탈 때 바이올린을 연주한 폭군 네로가 연상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인디아라는 채널은 젤렌스키의 옛날 춤추는 영상이 다시금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Dancing with the Stars라는 프로그램에서 젤렌스키가 무리들과 아주 격정적으로 춤을 추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아주 미친 듯이 신나게 춤을 추는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젤렌스키는 참 달란트가 많은 인물입니다. 대통령직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댄싱과 쇼에는 타고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Time to Move to Russia라는 짧은 영상 하나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경제난으로 삶이 팍팍해진 서구보다는 러시아가 사회 분위기도 건전하고 생활하기도 좋은 나라임을 알리는 영상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This is Russia. Delicious cuisine. Beautiful women. Cheap gas. Rich history. World famous literature. Unique architecture. Fertile soil. Cheap electricity and water. Ballet. Cheap taxi and delivery. Traditional values. Christianity. No cancel culture. Hospitality. Vodka. Economy that can withstand thousands of sanctions. Time to move to Russia. Don't delay. Winter is coming.